네, 5시 반이 돼서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타임 필터 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드 벡터 컬럼 어셈블러였나요? 그 컬럼 아이디만 안다면 나머지는 비워둬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그냥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입력 안 하시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벡터화 시키는 거고요. 근데 원하는 컬럼이 있다면 컬럼 아이디를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컬럼 아이디로 몇 개 입력하고 네임으로 입력하고 패턴으로 입력하면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벡터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까지 시계열 예측 및 자동 성능 평가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나리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융합지능 서비스예요. 챗봇 모델 아까 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설명드릴 거는 챗봇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I의 목적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 중에서 융합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을 좀 초점을 맞춰서 작성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챗봇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데이터가 오겠죠.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이제 기계학습은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워드 인코딩, 원어드 인코딩, 워드 임베딩 이런 작업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숫자의 시퀀스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시퀀스로 모델을 인퍼런스 해야지 모델이 추론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된 결과는 숫자의 시퀀스죠. 이걸 다시 문자열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런 거. 심심한데 뭐 할까? 이거를 이제 숫자의 시퀀스로 만드는 거. 이걸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 해서 그 파이썬 UDF 배우셨죠? 온디맨드 익스터널 서빙 엔진. 이걸 활용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포트 2만 10번에다가 띄웠어요. 레스트로. 이런 식으로 한 거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문자가 날라오면 그냥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그냥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 UDF로 2만 20번 포트에다가 띄웠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숫자로 된 이런 게 시퀀스가 오면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파이썬 UDF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시퀀스도 시퀀스죠. 이걸 써가지고 인퍼런스하는 또 다른 파이썬 UDF를 만들어서 2만 1번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융합을 했어요. 융합 서빙도 배우셨죠? 아까. 그래서 이 융합 서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숫자로 바꾸고 인퍼런스하고 숫자로 된 결과를 문자로 바꿔줘서 회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001번으로 레스트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9,001번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내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채팅을 하는 그런 예제예요. 이것만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대화에 관련된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 하나씩 더 만들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대화 모델 하나 더 챗봇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슬픔에 관련된 대화 챗봇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전처리나 후처리는 모든 모델에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만 시켰을 뿐이에요. 인퍼런스는 할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제 일반 대화도 가능하고요. 사랑 대화도 가능하고 슬픔 대화도 가능한 그런 엔진. 그리고 나서 18,080번으로 해서 서비스를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능들, 전 처리하는 간단한 서비스, 후 처리하는 간단한 서비스, 이걸 엮어서 일반 대화가 가능한 좀 지능화된 서비스를 만들었고, 일반 대화랑 사랑 대화, 슬픔 대화 가능한 거를 다시 묶어서 이제는 좀 더 지능화된 이런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워크플로우고요. 이것도 좀 안정성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중요해서 이제 5초 간격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채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략 이틀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19,001번으로도 보내고 이건 19,001번 포트입니다. 19,003번 포트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웹툴킷에 보시면 융합지능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 아래 이제 융합 서빙 챗봇 이게 다 각각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후처리하는 엔진이 여기 뒤에 붙고요. 일반 대화하는 엔진, 사랑 대화하는 엔진, 슬픔 대화하는 엔진, 융합 서빙하는 엔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리면 아마 모델은 다 만들어질 거예요. 모델은 만들어질 건데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파이썬 UDF나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래 이거 안 보이려고 했는데 그 위치 아시죠? 위치?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위치에 리파지토리에 파이썬 모듈, 여기 파이썬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챗봇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델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령 일반 대화 가능한 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UDF 좀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좀 시퀀스도 시퀀스 모델을 쓴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이썬 모듈은 파이 모듈에 챗봇 밑에 이런 파이썬 UDF로 만든 그런 예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나중에 파이썬 UDF 만들 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3개의 모델을 융합한 챗봇 예제였고요.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영화 추천 관련된 예제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바로. 그래서 영화 추천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BI의 특징 그 중에서도 다 써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모델 만들고 검증은 빠지네요. 서빙하는 이런 거랑 융합 서빙하는 부분 이렇게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 단에는 융합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고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제입니다. 사용자가 영화를 보고 나랑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봤을까? 이렇게 보내면 20대 여자는 이런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때 좀 기능별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먼저 그룹별 선호 영화를 로딩을 하고 그중에 20대 여자만 필터링하고 상위 5개만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챗봇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융합 서빙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랑 유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좀 추천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선호 영화라는 모델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융합 서빙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거를 융합을 시켰어요, 또. 그래서 이런 영화 추천이 가능한 것. 요청이 오면
나와 유사한 그룹이 본 영화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본 영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추천 정보가 최신으로 계속 갱신되어야 될 거고 그룹 추천 정보도 계속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갱신되는 게 이제 백단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게 바로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정보를 보내도록 에뮬레이션을 했어요. 이제 무비 렌스 데이터라는 걸 활용했는데 이제 시간 특정 주기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실시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에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평점 정보를 보내주고요. 이게 평점 데이터 관리라는 워크플로우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 이것도 실시간으로 보내지고 이게 저장이 되게.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관리하는 그쪽이었고요.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추천하는 모델. 지금 여기서는 텐서플로우를 쓴 건 아니고요. 스파게멜에 이제 저희가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썼습니다. 사용자 추천 모델을 만들고 그룹별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야겠죠. 그래서 그룹핑하는 모델이 하나 더 생기고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그룹 추천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 관리하는 워크플로우가 들어가고 이 모델들이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인퍼런스를 해서 사용자 추천 정보와 그룹 추천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게 실제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보시면 영화 추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첫 번째는 사용자 추천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그룹핑하는 거. 세 번째는 그룹 추천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모델로 최신의 데이터를 갱신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고 이건 실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거는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올려놔야 했는데 네, 이제 가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룹 이거 모델 만드는 건 아마 테스트는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델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그러면 실제 하도 스토리지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지금은 월별로 아까는 교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우어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우어 단위로 저장이 됐는데 지금은 월별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스별로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주기적 모델 관리하는 거 모델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돌리면 네, 데이터 올려놓으면 아마 테스트 가능하실 거예요. 저 데이터 올려놓는 거 깜빡해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서비스 정보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사용자 및 그룹 추천하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맨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가 유저가 어떤 거를 봐야 된다라고 쭉 뒤에 나올 거고 그룹 추천 같은 경우에도 몇 번째 그룹은 이런 영화를 봤다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지능 서비스는 지금 있는 버전으로는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다음 20.06이라 해야 되나?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 워크플로우긴 한데 오퍼레이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파일 리더, 이미지 파일 리더가 있어서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이미지를 쓰고 JPG로 쓸 건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처리할 때도 여러 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컴파트 컬러 오퍼레이터예요. BGR을 그레이로 바꾸든지 뭐 BGR을 HSBlue로 바꿀 건지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지금은 못 쓰셔서 대충 넘어갈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패시티 하는 걸 한번 토이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본 데이터를 불러와서 색깔 바꾸고 사이즈 바꾸고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변경을 한 후에 이제 실제 인퍼런스를 해서 폐 영역만 추출하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지금 되게 정확도가 낮아요. 이거 모델을 간단한 모델을 쓰기도 했고 좀 오래 돌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안 좋은 거였고 그때 사용된 그런 엔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스트림 서빙을 썼어요. 스트림 텐서플로우 서빙. 서빙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림 기반의 텐서플로우 서빙이 있고 온디맨드로 해서 이제 서빙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예제는 이제 파킹랏, 주차 공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 서빙으로 온디맨드 서빙으로 띄운 제공한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데이터가 가면 이제 모델은 모바일넷 버전 2를 썼고요. 그래서 모델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써서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모전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시나리오, 저희 BI를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엔진의 종류, 딱 떠져 있네요. 구성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파악을 하셔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고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면 미니 배치 엔진을 쓰시든지 온디맨드 익스터널 서빙 엔진을 쓰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미니 배치 엔진을 쓰실 겁니다. 온디맨드 익스터널 서빙 엔진은 실시간 처리라기보다는 좀 여기 융합 서빙 쪽으로 좀 가긴 하는데 하여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아마 거의 익스터널 엔진 쓰실 거예요. 텐서플로우 모델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많이 쓰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서비스를 좀 보시고 필요한 기능이 뭔지 확인하시고 각 스테이지별로 어떤 엔진을 쓸 건지 결정하고 이제 웹툴킷에서 끌어다 놓고 어떤 리더가 지원되고 어떤 라이터가 지원되고 어떤 오퍼레이터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지금 48분이네요. 50분까지 1분, 1분, 2분 정도 해서 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50분까지. 딱 3분 남았네요. 지금 몇 시지 지금이? 48분이니까 2분 남았으니까 좀 남겨주세요. 하다 보시면 좀 어려운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메일을 주시던지 하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을 만큼은 좀 최대한 도와드릴 텐데 항상 의문사항 있으면 항상 연락을 주시고 제 메일 주소는 인지저스 이겁니다.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외부 플랫폼 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호환이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외부 플랫폼, 안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뭐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확답을 잘 못 들을 것 같고요. 외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파이버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나요? 이걸 가져오려면 리더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리더로 구현되어 있는 게 가령 보시면 워크벤치 보시면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니 배치 엔진을 쓰실 건데 미니 배치 엔진에 보시면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파이버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파이버 베이스 뭐 리더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없어요. 만들어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파이버 베이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 MySQL 기반의 테이블이라면은 테이블 미니 배치 리더 가져오시면 되긴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네 파이버 베이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가령 MySQL이라면 테이블 미니 배치 리더 붙이시고 JDBC 정보 입력하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이버 베이스 리더를 구현하기 어려울 거니까 아마 데이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마 JDBC 쪽으로 MySQL이나 아니면 몽고DB 쪽으로 저장하셔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DB에서 읽을 거니까 배치 리더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배치 리더 갖다가 붙이신 후에 몽고DB 같은 거 붙여 넣으시고 주소 입력하시고 하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이네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와 플랫폼 연동이 가능한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는 안 해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API나 뭐 이런 거 지원이 가능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센서 정보를 안드로이드를 통해 플랫폼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엣지를 안드로이드로 쓰신다라는 거죠. 엣지 디바이스를 안드로이드로 해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로 이제 모을 거고 이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긴 할 텐데 아무래도 아마 API가 제공되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가령 저희 엣지X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미니배치 엔진 보시면 엣지X MQTT 리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X도 이제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데 만들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뭔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뭔가 가져올 만한 리더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이 정도까지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가져오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계속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메일을 주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공적인 모델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 질문. 죄송해요. 네. 뭔가요, 질문?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다 보시면 되게 좀 어려운 것도 좀 많을 거예요. 한 개의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오퍼레이터 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또 이제 협업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때 오퍼레이터를 썼는데 그때 오퍼레이터를 45개인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에 있는 그 모델에다가 이제 연동시키기 위해서 근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텐서플로 서빙 그냥 온디맨트 서빙으로 쓰면 쉬운데 이걸 스트림 기반 서빙으로 하려면 되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막 45개인가 붙여가지고 텐서플로 포맷으로 바꾼 후에 이제 서빙을 한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HTTP 서버 리더로 외부에서 HTTP 수는 받을 수 있죠.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더 있으신가요, 혹시? 오퍼레이터 많이 쓰시면은 네, 좀 가산 점수 꽤 높겠죠.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퍼레이터도 좀 많이 쓰시고 리더나 라이터 이런 것도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이썬 UDF 쓰실 때 안 박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되고
책보에 있는 것들은 네, 좀 약간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참조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